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7의 기둥을 할 건데 여기는 진짜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다 맞춰줘야 되는 챕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1번 길이가 L이고 지름이 D인 원형단면 기둥의 세정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세정비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세정비는 R분의 L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은 내가 회전 반경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루트 A분의 I 미니멈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L2가 있는데 뭐 길이 L이 있고 뭐 지금 지지 조건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L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원형 단면이니까 원형 단면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있고, 얘는 단면 2차 모멘트니까 64분의 파이 D 자승값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뭐 정리하면 답은 나옵니다. 정리하면 답은 나오는데 여기 설명할 거는 제가 이거죠. 내가 지금 원형 단면에 R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 내가 A 넣고 I 넣었어요. 그럼 내가 R이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0.25D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토목설계에서 토목설계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한 개의 세장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얘가 이제 람다가 이렇게 있는데 람다가 22보다 작으면 단주로 평가를 한다고 했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람다 안에 R이 들어가는데 이 R을 뭐라고 쓸 것이냐, 원형 단면은 우리가 0.25D라고 설계 규정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왜 설계 규정에 적혀 있냐면은 이걸 결국에 정리하게 되면 0.25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설계 규정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계 규정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원형 단면에 대해서는 R은 0.25D다 얘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쓰든 아니면은 설계 규정을 외워서 쓰든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했었는데 설계 규정을 보게 되면은 원형 단면은 R이 0.25D라고 적혀 있고요. 직사각형 단면은 0.3H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직사각형 단면이면은 여기다가 내가 0.3H를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까? 얘는 못 쓴다고 했습니다. 왜 못 쓴다고 했냐면은 여기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었으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뭐 BH 이렇게 갖다 넣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B고 H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면적이 B 곱하기 H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I 미니멈도 이제 여기다 갖다 넣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계산하면은 0.3H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얘는 계산하면은 BH 넣고 여기 12분의 BH 3승 갖다 넣게 되면은 0.288H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사값을 토목설계 규정에 0.3H라고 적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은 원형 단면일 때 얘를 갖다가 쓸 수는 있지만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얘를 갖다가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뭐 지금은 몰라도 돼.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푸니까 됐고. 2번 15cm 곱하기 30cm의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길이가 5m인 양단인지 기둥이 있고요. 세정비 람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람다는 R분의 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R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얘가 B고 얘가 H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0.3H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지금 얘가 B고 얘가 H가 되겠죠? 왜냐면은 I 미니멈을 갖다 써줘야 되니까 얘가 30cm가 되고 얘가 15cm가 돼줘야 되겠죠? I 미니멈이니까. 그러면은 0.3H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느냐? 안 된다고. 그거는 얘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R은 루트 A분의 I 미니멈이고요. A는 내가 이제 면적이니까 30 곱하기 15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I 미니멈은 12분의 BH 함수 갖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분의 30 곱하기 15의 3승이 작아요? 아니면은 12분의 15 곱하기 30의 3승이 작아요? 당연히 얘가 작겠죠? 얘가 이제 I 미니멈이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제 지지 조건이 양단 힌지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여기다 0.3H 갖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됐고. 3번 길이가 3m고요. 가로가 20cm, 세로가 30cm인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좌구 응력을 구하기 위한 세정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해요. 세정비는 R분의 L인데 R은 루트 A분의 I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0 곱하기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I 미니멈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12분의 20 곱하기 30의 3승이 아니라 12 곱하기 30 곱하기 12분의 30 곱하기 20의 3승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길이가 3m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지 조건이 안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냥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은 갖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4번 얘는 이제 단위만 변경이 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고, 이거는 숫자만 변경됐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얘도 단위 변경.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춰줘야 돼. 이것만 외우면 그냥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됐고요. 7번 봅니다. 직경이 D인 원형단면 기둥이 있고요. 길이가 4m입니다. 이때 세장비가 100이 되도록 하려면 이 기둥의 직경 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이 세장비를 구하려고 해봐. 그럼 람다는 R분의 L이 이렇게 있고요. R은 루트 A분의 I 미니멈이고,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고, I는 64분의 파이 D 자승인데, 결국에 얘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0.25D가 나온다. 그러니까 설계 규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0.25D를 외우고 있으면은 굳이 얘를 쓸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에다 넣으면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람다가 이게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직경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D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대입하면 되지. 0.25 있고, 문제에서 람다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길이가 4m가 있는데 얘도 지지 조건이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 정리하면 답입니다. 됐고. 8번 이런 것도 풀어줘야죠. 그림과 같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의 길이가 10m고요. 세장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세장비는 R분의 L이고, R은 루트 A분의 I 미니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 어떻게 구해? 여기 지금 전체에서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밑에가 14 곱하기 12, 얘가 이제 전체 사각형에서 가운데 뚫려 있는 게 12 곱하기 10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48 이렇게 나오나 봐.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다 들어갔고, 그러면 I 미니멈을 봐줘야 되는데 어디가 높이가 작은지 봐줘야 되죠? 여기가 14고요. 여기가 12니까 내가 지금 이 축에 대해서 구하면은 I 미니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내가 전체 사각형에서 가운데 사각형 빼면 되겠지. 그래서 12분의 밑변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14 곱하기 12의 3승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안에 흰색을 빼줘야 되니까 12분의 12 곱하기 10의 3승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I 미니멈이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길이 L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점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10m를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있고요. 9번 보너스 문제죠. 이런 거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가 L이고요. 최대 임계 축하중이 P다. 이게 좌구라중을 의미합니다. 좌구라중 PCR이 이렇게 있는데요. 탄성 개수가 2라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PCR이 이제 나머지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PCR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PCR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미니멈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고, I 미니멈은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12분의 A의 4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PCR은 내가 지금 여기서 2에 비례합니까? 비례하죠.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겠지. 됐고, 그 다음에 A의 뭐에 비례합니까? 이게 보게 되면 A의 4승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4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L 제곱에 반비례한다. 너무나도 쉽다. 이렇게 있고요. 10번 장주의 탄성 자구라중 PCR이 아래의 표와 같대요. 얘가 이제 L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앞에 내가 개수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얘가 원래 L2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미니멈인데 여기 내가 이제 이 유효 길이가 들어가 주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앞에 이렇게 숫자가 튀어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앞에 숫자가 튀어나오는데 지점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됩니까? 일단 이론서에 적혀있는 이 유효 길이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외워야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좌구라중 공식은 이렇게 있는 거고 첫 번째 문제가 1단 고정 타단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죠. 한 단 고정 한 단 자유단이니까 이때 유효 길이는 내가 2L을 갖다가 쓴다고 했어요. 이거는 외워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럼 유효 길이 자리에 2L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내가 2L을 갖다 넣습니다.
그럼 얘가 정리하면은 4L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의 미니멈이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가 4분의 1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단인지는 그냥 유효 길이가 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 그럼 얘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의 미니멈이니까 이게 똑같이 그냥 1이다. 1. 그 다음에 1단 고정 타단 힌지는 요거죠. 이거 고정단 롤러, 여기 뭐 힌지나 롤러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루트 2분의 L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요. 근사값으로 0.7L을 갖다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우리 계산기 있으니까 요거 갖다 씁니다. 루트 2분의 L을 갖다 넣고 정리하면은 얘가 이제 2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단 고정 같은 경우는 유효 길이가 0.5L이니까 여기다 0.5L을 넣고 정리하면 앞에 4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4가 있으니까 맞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거예요. 1호 수업 시간 때 이 정도는 외워주라고 했고, 이게 10번이고요. 11번은 10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고. 12번 너무나도 쉽죠. 양단이 고정된 기둥이 있는데 좌구라중 PCR을 구하래요. 그럼 PCR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의 미니멈인데 양단 고정일 때 유효 길이는 0.5L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L이 일단 L인지 봐야 돼. 이게 만약에 뭐 2L 이렇게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5 곱하기 L을 여기다 갖다 넣고요. 정리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게 답입니다. 다를 게 없다. 13번 단면 2차 모멘트 I가 있고요. 길이가 L이고요. 균일한 단면이다. 뭐 균일하다 이런 거는 탄성 계수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일직선 기둥이 있는데 양단이 고정돼 있을 때 좌구라중을 구하래. 그럼 일단 좌구라중 공식이 있는데 양단 고정이니까 이거에다가 0.5L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요. 14번 봅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I고 길이가 L이고 균일한 단면이니까 탄성계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고 이번에는 1단 고정, 1단 자유인 경우에 PCR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1단 고정, 1단 자유단이면은 얘가 2L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답이다. 뭐 제가 설명할 게 없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15번. 뭐 이 정도도 쉽지. 길이가 6m인 양단 힌지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문제에서 줬는데 필요 없고요. 이게 있는데 좌굴에 대해 임계하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임계하중 공식을 딱 씁니다.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의 미니멈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유효 길이를 갖다가 넣을 건데 문제에서 양단 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6m의 제곱 갖다 넣고요. 파이 제곱 이렇게 있고 탄성 계수가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I 미니멈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축에 대해서는 이거고요. 이 축에 대해서는 이거래.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됐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너무 쉽죠? 16번 길이가 10cm, 20cm인 장주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가 3m고요. 단면이 이렇게 있었고 길이가 이렇게 있고 이때 좌구라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를 쓰고요. 얘를 쓰고 여기다가 내가 유효 길이를 갖다 넣을 건데요. 길이가 3m고 얘가 지금 양단 힌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3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파이 제곱 이렇게 있고요. 탄성계수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내가 I 미니멈만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10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12분의 10 곱하기 20의 3승이 작아요. 12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이 작아요. 당연히 얘가 작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된다. 이게 답니다. 됐고 17번 양단 고정 장주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 있는데 이때 뭐 중심 축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축력이 작용한다. 이거는 문제 풀 때 상관없고요. 이때 좌굴 응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좌굴 하중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PCR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의 미니멈인데 얘는 내가 힘의 단위죠. 힘.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좌굴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응력을 구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얘가 축력이니까 힘이니까 얘를 내가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좌굴 응력이 나오겠죠. 뭔 말 하는지 알지? 이게 이렇게 구하잖아. 응력은 축력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A로 나누니까 여기 A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좌굴 응력이 되겠죠. 나머지 대입합니다. A가 얼마일까요? 얘가 지금 단면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지름이 4cm인 원형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길이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8m고 양단 고정이니까
여기 0.5 곱하기 8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효 길이가 0.5 곱하기 8m에 제곱 이렇게 해주고 파이 제곱 이렇게 있고 탄성 계수가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미니멈은 1의 I니까 64분의 파이 D 4승이죠. 그죠? 대입하면 답이다. 이거는 우리 토목기사가 쉬운 것은 이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면은 이걸 막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다. 됐고 18번 10cm, 20cm 단면이 이렇게 있고요. 길이가 3m고 이 기둥의 좌구라중을 구하라고 했는데 좌구라중이 이렇게 있고 또 대입을 합니다. 유효 길이를 쓸 건데 3m고 지금 지지 조건이 고정단, 타단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2배 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넣고 제곱을 하고요. 네, 파이 제곱 있고 대입하는 게 일이죠. 탄성 계수 이렇게 있고 I 미니멈은 또 설명해야 돼. 10 곱하기 20이니까 12분의 10 곱하기 20의 3승이 작습니까? 12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이 작습니까?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여기 딱 들어간다.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준다. 19번 이거는 단위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똑같이 하면 되고요. 20번 양단 고정인 길이가 3m고요. 가로가 20, 세로가 30인데 이 기둥의 좌굴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좌굴 하중이고 나는 좌굴 응력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A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 좌굴 응력이 됐지. 대입을 합니다. 단면적인데 얘가 20 곱하기 30이니까 여기다 쓱 넣고요. 유효 길이를 갖다가 넣을 건데 얘가 3m고 양단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3m에다가 0.5 곱해가지고 제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제곱 이렇게 있고 탄성 계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I 미니멈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 12 곱하기 12분의 20 곱하기 30의 3승이 큽니까? 12분의 30 곱하기 30 여기 말이 꼬이냐 이렇게 12 곱하기 20 12분의 30 12분의 20 곱하기 30의 3승이 있고요. 12분의 30 곱하기 20의 3승이 있어. 뭐가 더 작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그렇죠? 여기 딱 들어가면은 답이 나오고 21번 얘는 이제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입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토목기사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2번 어떤 기둥의 지점 조건이 양단 고정이고요. 좌구라중이 100톤이래요. 이거 전형적인 이제 구급 스타일인데 이 정도 풀어줘야 돼. 100톤이래. 양단 고정이었을 때 100톤이래요. 근데 이 기둥의 지점 조건이 1단 힌지 타단 고정으로 바뀌면은 그때 좌구라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좌구라중 공식을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양단 고정일 때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단 고정일 때 유효 길이는 0.5L을 갖다가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다 0.5L을 갖다 넣었을 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L제곱분의 4파이 제곱 2i가 나오는데 얘가 100이다 이렇게 딱 준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문제에서 얘를 1단인지 타단 고정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꿨어. 그럼 유효 길이가 바뀌겠죠. 1단 힌지 타단 고정이니까 얘가 이제 루트 2분의 L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얘를 이렇게 갖다가 넣어봐.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L제곱분의 2파이 제곱 2i가 나오는데 얘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얘가 100이야. 얘는 얼마일까요? 여기 4배 했을 때 100이면 2배 하면 절반이니까 50이겠죠. 답이 50입니다. 이게 답니다. 천천히 하면 되고요. 23번 단면과 길이가 같으나 길이도 똑같고요. 뭐 단면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 A나 I가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지지 조건만 다르대요. 탄성 계수도 같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장주 A가 3톤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 3톤의 하중을 받는다는 얘기는 3톤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니까 좌구로 하중이 3톤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B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PCR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이하이고요. 얘는 여기 고정단 자유단이니까 이거에 2배 하면 유효 길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2L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4L제곱분의 파이제곱 이하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얘가 3톤이다 딱 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여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얘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좌구라중을 또 구합니다. 그럼 이거의 유효 길이는 고정단이니까 0.5L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0.5L을 갖다 넣었어요.
그럼 정리하면 얘가 L제곱분의 4파이제곱 2i가 나오거든요. 얘가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3인데 얘가 얼마냐 이러면 학생들이 정리를 못해.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미지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이 형태로 얘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 그럼 내가 여기 지금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변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그럼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4가 있고요. 여기 안에 내가 4 곱하기 3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됐고. 24번. 이거는 이제 단위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똑같습니다. 25번. 이거는 숫자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토목기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26번 또 봅니다.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구급 스타일인데 아래 그림과 같은 기둥에서 A, B, C, D의 좌구라중 B를 구하래요. 하나씩 하면 되지. 좌구라중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미니멈인데 얘는 고정단 자유단이니까 길이의 2배 하면 되겠죠. 여기 2L 넣고 정리하면 되고요. 얘는 힌지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미니멈이 됐고 얘는 고정단 힌지니까 루트 2분의 L 넣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고정단이니까 0.5에 갖다 넣으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는 4분의 1 있네. 4분의 1 있고 여기는 1밖에 없으니까 1 있고 여기는 숫자 2 있으니까 2 있고 여기는 4 있으니까 4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면 답인데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봐봐. 이거는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를 보고 내가 여기서 보기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만 맞추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4분의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4분의 1이 있지. 그럼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지 봅니다. 얘는 1, 2, 4인데 얘는 2, 4, 8이니까 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숫자가 1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내가 이제 1로 만들어야 돼. 얘를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4배를 해주면 되죠. 4배를 해줘. 얘도 4배, 얘도 4배, 4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은 얘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고. 27번. 그냥 뭐 시간만 들어갈 뿐이지. 동일한 재료와 단면을 썼대요. 동일한 재료를 썼다는 얘기는 탄성계수가 같다는 얘기고요. 단면이 똑같다는 얘기는 A랑 I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좌구라중이 가장 큰 기둥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좀 빠졌지. 길이 안 빠졌네. 길이가 다르네요. 길이가 다릅니다. 문제를 잘못 봤고. 좌구라중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하나씩 천천히 대입을 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여기 E랑 A랑 I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 변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L만 바뀐다는 얘기죠. 얘는 양단 힌지이고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유효 길이가 그냥 L 들어가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단 고정인데 길이가 2L이니까 2L에다가 0.5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L 곱하기 0.5 넣어가지고 제곱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1단 자유 타단 고정인데 길이가 0.5L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요거죠. 1단 고정 타단 자유니까 이거에 2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배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맞지? 고정단 자유단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1단 힌지 타단 고정이니까 얘는 내가 이제 1.2L에다가 루트 2분의 L을 할 건데 루트 2분의 L을 할 건데 1.2L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제일 크냐 또 이걸 또 못 고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가 답일까? 일단 무조건 답이 4번이죠. 왜냐면 얘랑 얘가 같아요. 같은 애들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숫자 1 이렇게 있고 얘는 18분의 25니까 1보단 크겠지. 뭐 그렇게 풀면 되겠죠. 됐고요. 28번.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에 수평부재 A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수평부재 AB가 있나 봐. 그리고 A점은 힌지로 지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B점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있고요.
C점과 D점에서는 끝단이 힌지로 지지된 길이가 L이고 휭강성이 모두 2I로 일정한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얘가 지금 여기는 잘 나와 있어. C점과 D점에서 끝단이 힌지로 지지된 기둥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C랑 D에 이렇게 내부 힌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있고요. C점과 D점에 이렇게 힌지가 달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C, C, D, D, B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아니고 A, B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지금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림이 마음에 안 들죠. 그냥 그렇게 눈치껏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두 기둥의 좌굴에 의해서 붕괴를 일으키는 하중 Q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얼만큼 힘을 주게 되면은 얘도 좌굴이 발생을 하고 얘도 좌굴이 발생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얘랑 얘가 좌굴이 발생되기 위한 Q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좌굴 하중을 구합니다. 일단. 그럼 좌굴 하중 어떻게 구해? 좌굴 하중이라는 것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둥이 지금 여기가 힌지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내가 유효 길이로 볼 수가 있어요. 양단 힌지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L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둥이 이 두 개 기둥이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크기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떠받칠 수 있는 겁니다. 저항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딱 보겠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좌굴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대로 이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문제에서 Q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 안에서 내가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페어 맞는 식을 딱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A점에 힌지니까 수직발력, 수평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궁금하지? 그러니까 A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궁금한 게 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이렇게 플러스로 잡고요.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니까 A 더하기 2A니까 4A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쓰고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가 A 더하기 A니까 2A 딱 씁니다. 그러면은 Q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상태 그대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9급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이게 7급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지점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고정단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면 내가 고정단 힌지니까 여기 루트 2분의 L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좌굴하중이랑 여기 좌굴하중이 이제 달라지겠지. 그러면은 바뀌는 건 없어. 그냥 이거에 의한 좌굴하중 쓰고요. 이거에 의한 좌굴하중 써가지고 Q를 구하는 식으로 좀 변경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시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됐고. 29번. 이것도 뭐 재밌는 문제인데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막 이렇게 곡선이 엮여 있으니까. 바닥은 고정단이고요. 상단은 자유단이래요. 이때 좌굴 형상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나 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임계하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임계하중. 그러면 일단 임계하중 식을 써봐. 임계하중 PCR이라는 것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유효 길이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 왜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유효 길이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 근데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는데 이 유효 길이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효 길이라는 것은 한 파장의 길이가 유효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 파장의 길이. 한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한 파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힌지에서는 변형 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길이 자체가 유효 길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고정단, 자유단 나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휘었는데 이 기둥의 길이가 L이에요. 그럼 한 파장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아니 한 파장은 지금 얘가 지금 반 파장이잖아. 반 파장.
그럼 한파정이 되려면 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2배 한 게 이제 유효 길이가 된다. 이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파장이 되는 유효 길이를 우리가 그냥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컨셉을 이용을 해봐. 여기서 내가 한파장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아니 얼마야?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한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 2L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도 한파장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반파장이니까 한파장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에 2배 해줘도 되겠네.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뭐 이상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에 2배면 얘도 3분의 2L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나 3분의 2L이 들어가니까 정리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어떤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유효 길이랑 밑에 유효 길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 지금은 뭐 같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근데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면은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여기서 대입을 할 건데 위에 대해서 내가 얘를 넣고요. 또 계산을 한번 해. 그럼 내가 이제 PCR 1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얘를 넣고 여기다 넣고 또 계산을 해. 그럼 PCR 2가 나오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좌구라중일까요? 뭐가 좌구라중이냐면 둘 중에 작은 게 좌구라중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컨셉이죠. 좌구라중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좌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얼마큼 견딜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의 하중을 받으면 좌굴이 발생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계산했는데 만약에 좌구라중이 100이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산했더니 좌구라중이 만약에 8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0에 도달하면 여기서 좌굴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게 답이 됩니다. 그때는. 여기까지는 몰라 상관없고요. 제가 괜히 또 이상한 걸 설명을 했는데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그냥 갖다 넣어 그냥. 갖다 넣으면 답입니다. 방금 설명한 수준까지 나오려면은 거의 이제 7급까지 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도 좋습니다.